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조금 파란불이 많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장에서 어떤 전략과 종목을 잘 잡아야 될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NBA 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벌써부터 댓글에서 지나고 보니까 한규수 매니저님이 제일 정확하다라는 칭찬 댓글이 달렸어요.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 칭찬해 주신 감사드립니다만 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일단 좀 아쉬워요, 시장이. 일단 저도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시장을 좀 괜찮게 좀 봤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부진해서 저도 좀 아쉽고요. 일단 현재 구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방어적인 전략은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작년 4월부터죠. 그때부터 최근까지 시장을 그렇게 별로 나쁘게 본 적이 없는데 최근 한 1, 2주, 2, 3주 사이에 시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너무 공격적인,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말씀드렸죠. 현금 비중 30에서 50% 정도를 일단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 현 구간에서 시장이 아직까지 대세 하락까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상승까지는 아직은 본격 상승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 30에서 50% 유지하시고 단기 매매를 좀 하시고 특히나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이제 백신 수혜주들 이렇게 재료가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현금은 30에서 50% 유지하시는데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분명히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도 됩니다만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30에서 50% 현금은 좀 아직은 좀 유지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그 줄무늬 넥타이가 아주 멋지신데 네. 댓글에서 좀 내일 모레는 빨간색 넥타이로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좀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예, 빨간색으로. 좀 환하고 또 그 열기 나는 그런 넥타이로 많이 좀 바꾸도록 양봉의 하겠습니다. 기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슴에 별을 또 달고 계신데 이게 무려 10%의 수익을 낸 종목이 한량이 있으면 네. 가는 거잖아요. 이 DB 손해보험 종목이 지금 벌써 10% 넘는 수익을 네. 내고 있어요. 목표가가 47,000원이었는데 끌고 가도 될지 아니면 좀 중간에 수익을 실현해야 될까요? 아직은 좀 포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일단 지금같이 시장 별로 안 좋은데 벌써 이제 목표 수익을 달성한 종목이 나와서 그나마 좀 기분은 괜찮은데요. 네. 일단 보험주들은 일단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여기다 중요한 게 지금 보험주들은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저기서 주목해야 될 게 현재 지수가 밀리면 안 됩니다. 시장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로 지난번에 3,000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2,900이 제일 중요합니다. 2,900포인트가 탄탄하게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2,900이 지지를 받을 걸로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2,900이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반등은 개별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이 지지가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좀 더 가져가 보면 이제 목표가 달성은 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각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더 가져가시기 바라고 현 구간에서 목표가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 수익은 좀 더 달성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빨간색 넥타이 하시는 김에 머리도 빨간색 염색으로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되게 센스 있으신데, 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이들 종목들만큼도 이익을 많이 낼 종목을 찾아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특종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절대 저평가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입니다. 월요일에 가져오셨던 키워드랑 똑같은 것 같은데 거의 그때는 비슷하죠? 금융주였어요. 그렇죠. 일단 저평가된 종목군들은 우리 증시 너무나 많아요. 네, 지금 맞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좀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너무 저평가되고 미래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은데 이놈의 미국 증시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좀 억울한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은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반드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런 저평가된 종목과 역시 지금 말씀드렸죠.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 네.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그나마 선방하면서 강세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금융주일지 기대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특종은 바로 현대해상입니다. 그럼 보험주 맞나요?
그렇죠? 보험주죠.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지난번에 지수가 올라갈 때는 IT 섹터와 성장 섹터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지금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승세가 살아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살아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포트 그리고 섹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보험주들 중에서 또다시 현대해상을 또 한번 가지고 온 겁니다. 현대해상은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랐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역시 이제 2020년 지난해 실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DB손보라든가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 종목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2020년 실적을 봤을 때 퍼가 6배밖에 안 되는 절대로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요. 실적 대비 저평가됐습니다만 미래 성장성이 없으면 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에서 미래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주가 바로 이 손보사들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그리고 저평가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의 매수가 살아있는 만큼 시장은 좀 힘들지만 코스피 지수 2,900이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반등 가능성은 좀 있는 그런 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매니저님 지금 오늘따라 댓글에서 칭찬이 많아요. 점잖으시다고 또 칭찬이 올라왔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보니까 네. 최근에 저점 찍고 쭉쭉 올라왔더라고요. 특히 눈에 띈 게 쌍끌이 매수가 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 하셨던 이제 DB손보하고 비슷해요. 네. DB손보처럼 현대해상도 손보사 중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거기다 주가도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었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진 겁니다. 긴 흐름에 있어서 봤을 때 주가는 완전하게 큰 바닥을 찍고서 고개를 든 상태고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의 폭 자체가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출렁거리더라도 조정의 폭이 깊지 않고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다만 시간이 수익이 낼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볼 만한 그런 좀 보시면 되고 현재 주가가 오늘 주가가 최근에 올라오다가 드디어 차트를 줄여보겠습니다. 현재 300의 이평선까지 주가가 살짝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밀려있는 이런 구간에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26,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26,000원 정도면 현재 구간에서는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목표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 보험주들은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 모멘텀이 살아있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눌림을 주고 나서 2차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이 좀 탄력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단 반등이 나올 때는 좀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정도 저가 분할매수 하면서 목표가지가 26,0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를 드리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힘들 때는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반드시 지킨다는 전제 하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니까 주목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해상도 좀 다른 보험주를 따라가줄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목표가 26,000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수혜주로 수익을 많이 내신 만큼 두 번째 특종은 어떤 섹터일지 궁금합니다. 열어보도록 하죠. 네, 주가 대바닥 확인, 업황 호전 기대입니다. 대바닥이면은 밑에 또 땅굴은 없는 거겠죠? 그렇죠. 대바닥이면 거의 땅굴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바닥 종목이 좋은 것은 일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대바닥권에다가 성장 가치라는 그런 모멘텀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결국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등 기대감만 남아있는 특종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GKL입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GKL 카지노죠. 지난번에 제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 네, 그 종목도 아직은 수익이 조금 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역시 이제 GKL로 대표적인 이제 카지노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GKL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객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여행객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특히나 중국 내에서는 이제 마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여행에 대해서 여행을 막지 않고 오히려 여행을 권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코로나 관련해서는 중국 본토인에 대한 의무적인 격리
방식을 면제를 실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카지노 관련주단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중국에서 마카오를 중심으로 카지노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 시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카지노 관련주들도 같이 연동하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뭐 멜로 인터넷이라든가 MGN 차네 같은 이러한 카지노 관련주의 반등세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 카지노 관련주들도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 중심으로 백신 보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백신 보급에 따라서 이제 여행 재개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카지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모멘텀까지 시간이 걸리고, 중국에서도 모멘텀이 한 번 나왔습니다만 시세 분출이 지금 미국 중국 증시도 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좀 안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와 관련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재료가 다시 부각되게 되면 중국에서 카지노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서 국내 주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KL 대바닥주라고 하셨는데 주린이 저는 차트를 보면은 네. 이게 저점보다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대바닥일지 궁금해요. 일단 그 대바닥의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월봉 차트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현재 GK의 주가 흐름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긴 시간 동안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여기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결국엔 지수가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이 종목도 저점을 찍고 왔기 때문에 일단 대바닥은 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일봉 차트로 좀 보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닥이 여기서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서 바닥을 찍었고 한 차례 올라가면서 이제 바닥이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중간 바닥을 찍고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살아나게 되면 점진적인 반등세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분명히 중간 바닥, 대바닥을 찍었고 중간 바닥까지 찍고 반등에 나서는 구간이어서 시장 자체만 안정이 되게 되면 개별적인 반등은 가능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를 제가 19,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한 10% 정도의 어떤 목표가를 설정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19,000원 정도까지는 목표치를 잡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재료가 모멘텀이 나오고 재료가 나오게 되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약한 만큼 1차적 목표가 19,000원 정도 제시를 드릴 테니까 그 점 꼭 보시 바라고요. 손절가 15,800원입니다. 15,800원. 손절가,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15,800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지노주 동반 랠리를 기대하면서 GKL 19,000원 돌파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그리고 저 같은 주린이신가 봐요. 네. 댓글에서 최성조님께서 정전에 추천해주신 ICD가 네. 삼성 디스플레이랑 문제가 있어서 장마감 후에 지금 좀 7% 빠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원익 IPS랑 지금 무슨 비밀 침해 소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쟁 얘기 저도 잠깐 봤습니다. 네. 잠깐 봤는데 그거는 분명히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되는데 회사 자체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제 주가 흐름이라든가 기업 가치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악재가 뭐냐면 시장의 안정이 더 큰 악재예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이 되고 IT 섹터가 미래 성장성에 부각이 될 때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부각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전략을 무료 방송에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셔서 질문하시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3시 50분에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IT 섹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5라든가 이처럼 이런 IT 섹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과 함께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대체하고 앞으로 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일 3시 50분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못다한 이야기와 전략 그리고 다양한 비법들 모두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